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 박석중 파트장입니다. 오늘은 불편한 이 글로벌 주식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저는 글로벌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저희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국내 전략을 담당하고 계신 요즘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애널리스트 노동길 위원님까지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내 주식을 담당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많이 펼쳐지는데요. 그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엄중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대본에 없는 엄중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박 의원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져?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글로벌 증시는 코너에 몰려있고 주식을 결정하는 가격 변수 대부분에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픽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봐주시면 제 경험상 G2의 경기 모멘텀이 깨지는 구간에서 글로벌 증시가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올해 3분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그려놓은 건데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하락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기업 이익의 관점에서도 코로나와 관련한 충격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발 관련한 이슈들도 같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3Q랑 내년도 2까지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동위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고 싶어도 살 물건이 없는 것들이에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픽에 보시는 좌측이 지금 사람 구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이게 작년에 혹은 올해 관점에서 보면 연말쯤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 리드 타임이라는 게 사실상은 주문을 넣고 그게 이제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지금 주문해서 거기까지 받는데 보통 30주 이상이 걸려 버리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이제 가격이 아직 전가되지 않는 이 그림인 것 같은데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인력난이나 반도체는 이미 지수에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력난 문제는 심각해 보여요. 이게 중국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들인데 호주와 정치적 불균형을 겪으면서 나타났던 일들인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악의 사태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전력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생산은 쇼티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글로벌에서 가장 큰 공장이라는 중국의 생산량 감소는 글로벌 수요를 잡아먹겠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발전량이랑 제조업 경기가 이제 동행하는 걸 보실 텐데 더 아래를 향할 확률이 높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물가예요. 중국은 그동안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면서 글로벌하게 디플레를 수출해 왔어요. 근데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가 된다면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을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좋을 거 없는 증시가 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심화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중국의 수요는 글로벌 이익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중국의 공급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의 두 가지 결정 변수인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다 흔들리게 되는 형국인 거죠. 뭐 하나 좋을 거 없는 형국에서 이런 그림이 현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9월에서 10월로 끌고 가는 동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네. 국내 증시를 보면서 되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글로벌 증시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구간에서 한국은 디커플링 되면서 계속 쉬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커플링 되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 형국인데 아쉬움이 크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정말 지속될 변수인지 아니면 오히려 한국에서 상대적인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될지 전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한국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이 나름의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간재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 공급 차질을 겪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한국 시장이 가장 파열음 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에 경험적으로 테이퍼링이 예정된 구간에서 신흥국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그런 경험칙들이 아마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럼 과거 이런 영향에서 떠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그동안에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차질도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지나 보이고요. 예, 준비된 장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좀 지나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도 델타 변이 확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좀 받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10월에는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동안 내수 소비가 좀 위축을 봤었는데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국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았다면 4분기에는 이 글로벌 주식시장 커플링 국면에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 측면에서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궁금해 많이 하실 텐데요.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개인 투자자 이외의 기관과 외국인이었다라고 보는데요. 많이 나갔죠.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비중은 30% 초반까지 줄었거든요. 지금 떨어지는 낙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말 빠지는 속도가 워낙 빨랐습니다. 근데 레벨만 놓고 보면 이 과거 지금과 비슷하게 엄중했던 시기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만한 룸은 좀 많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절적으로 4분기 때 유입됐다라는 것들을 고려해보면 수급 요인들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4분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국내 주식시장이 글로벌 대비해서 못했던 것들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 가능한 이야기네요. 뭐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테이퍼링이 잔존한 우려에서 이제 대면을 해야 되니까 네. 좋은 놈 나쁜 놈이 속아질 것 같다. 네. 구별될 것 같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지수를 흔들었던 요인들이 이제 사실 델타와 관련이 깊은 거니까 반대의 그림으로 간다면 한국의 리커플링이 기대될 수 있겠죠. 네.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코스피의 밴드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의 하단을 긋는 게 참 어렵겠죠. 네.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코스피 바닥 정도가 이건 절대 지켜질 거야가 아니라 이 정도 가격까지 갔다면 충분히 시각을 바꿔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아마 밸류에이션을 좀 그쵸? 풀어서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국면 이후에 한국 시장 유동성이 워낙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멀티플 수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됐습니다. 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저평가의 절대적인 구간을 장부가 대비 1배로 봤다면 지금은 코로나19 국면 이후에 1.2배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저평가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지지선이 한 1.2배 수준이라며 코스피로 환산하면 2,900포인트대 중반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반드시 깨지지 않는 절대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이하부터는 조금 더 합리성을 갖고 공포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응할 만한 지수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언제 나가고 시청자분들이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근처에 네. 다다르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한국을 역발상적인 시각에서도 볼만하겠죠. 아마 여기서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비관론이 가득할 텐데 그때 반대의 시각을 가질 만한 가격대가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도 투자분들 꼭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복잡한 변수들이 많은데 장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끔씩 방송이나 보고서에 나와서 이 그림을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그림인데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공급 차질이 심화돼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그림이 주가를 흔들겠죠. 근데 추세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경기와 이익이 정말 추세적으로 무너지냐? 그리고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공공연하게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위에 빨간색 썰의 주가의 그림을 보겠지만 9월의 변동성은 10월까지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10월에 추가적인 낙폭 확대를 보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고 있고 연말까지 공급 차질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델타 관련한 반대 급부의 이연 수요들이 올라오고 재정 정책들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연말 내년까지 경기의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단기 장세에서 그럼 뭐 해야 되지? 야, 추세적으로는 좋다는데 단기적으로 조심하는 그 방법은요.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 전략을 바꾸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제가 올해 아마 연초나 하반기 전망 때 계속 강조를 드려왔는데 금리에 대한 인버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 스타일에서는 뭐 금융주, 에너지주 뭐 이런 주식들이 되게 좋아 보이고 리오프닝 주식들은 지금 되게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가격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기 민감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급 부족의 수혜를 받거나 혹은 가격 결정력이 높아서 원가가 올라와도 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좋게 봐요. 왼쪽에 저희가 그래프에 자세히 적어놨고 저희 데일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드리니까요. 자산 배분의 전략과 스타일의 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좋았던 것보다 눌려있던 종목 중심으로 바꿔나가시는 게 아마 변동성을 줄이는 핵심 동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컬러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순환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주도주가 될지 그리고 이 폭풍호가 쏟아지는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우선이 되어질 수 있을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 국내 주식 시장을 끌고 갔던 것은 성장주 컬러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그리고 4분기에 다가설수록 이 금리가 올라오는 지적해 주신 대로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스타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건데요. 이 장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 통해서 보시면 미국의 금리 상황이 한국 시장의 스타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와는 조금 다른 국면들, 그래서 한국의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국면들이 펼쳐질 것 같고 숫자상에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소재와 산업재 그리고 앞으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좋은 영향력 그리고 실적의 개선세를 기대할 수 있는 금융주를 저희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이런 그림들은 계속 좋아질 만한 그림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점에서도 관련된 업종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지수에 저희가 보고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저평가 근처 레벨은 2950포인트 선으로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멀티플이 유동성이 높아지지 않는 국면에서 더 좋아지기는 어렵지만은 연말까지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에서는 코스피를 한 3400포인트까지 위로 열어두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4분기에 저희가 제시드리는 코스피 밴드는 2950포인트에서 위로는 3400포인트 내에서 등락을 전망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를 피해가는 그림은 사실 글로벌과 한국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미국 금리의 방향성은 사실 균형 잡힌 모델에서 보더라도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그림일 거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동조화될 거고 한국도 그 그림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 뭐 이게 아마 신한만의 독특한 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 모두가 강조해야 되는 그림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과 관련한 이야기들에서도 국내 수혜주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저희 신한 리서치에서 나오는 데일리의 기업 분석부와 글로벌 기업 분석부에서도 이런 종목들에 되게 치중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나 저희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서 자주 좀 소개하고 저희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방송인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많이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뭐 나름의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네.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동희 팀님 다음부터 저 방송 나올 때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건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깊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저희 의견을 전해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게끔 이 방송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